오로지 일. 가족도 없어요. 애도 없어요. 심지어는 누구도 없어요? 나도 없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가족을 위해서. 근데 어떻게 니들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니? 가족들이 나한테 고마워하지를 않는 거예요. 오히려 Sail on off the radar and venture. 요즘 나온 슬로건은 웰 에이징이에요. 나이를 잘 먹어가는 거.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동안보다는 동심. 동안보다 뭐가 더 좋다고요? 동심. 그리고 희한한 건요. 아이들이 뭘 아는 줄 아세요?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애들은 예쁜 선생님 알아내거든요. 잘생긴 선생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들이 저한테 이래요. 뭐 강사님 뭐 예쁘고 잘생긴 거 기준이 어디 있어요?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가면 걔네는 이쁘고 잘생긴 거 교육 받은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근데 희한하게 이쁘고 잘생긴 선생님을 알아내요. 대부분. 그리고 두 번째, 젊은 선생님을 알아내요. 세 번째, 뭘 알아내는 줄 아세요? 나이가 많이 잡순 원장님이 젊은 척 하는 거를 제일 잘 알아내요. 나이도 많으신데 목소리만 애들아 그랬죠요 저랬죠요 이러면 애들끼리 야 속아드려! 원장님 애쓰시잖아 지금. 근데 나중에 정말 애들이 처음에는 예쁘고 젊고 모든 사람은 사실 그런 걸 좋아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정말 잊지 못하는 선생님상은 젊고 이쁜 선생님이 아니에요. 어떤 선생님일까요? 어른인데 동심을 갖고 있으면서 자기들에 대한 애정이 있는 선생님을 다 알아내요. 저분은 되게 어른인데 동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막 가리키려 하지 않아요. 우리를 사랑하려고 해요. 근데 너무 동심이 있어. 그러면 얘기가 돼요. 그래서 저는 인간이 진짜 지켜야 할 것은 동안이 아니고 동심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죠. 나는 동심을 잃어버린 것인가? 동심을 잊어버린 것인가? 나에게 동심이 몇 살까지 있었지? 나는 어디에서 그걸 흘렸을까? 아니면 어디다 두고 잊어버렸나? 아니면 너무 힘든 세상을 살다가, 왜냐하면 이제 어른들의 오늘 모임이니까 50, 60, 70세가 되시면 얼마나 많은 삶의 드라마 같은 파도도 있었고 난파도 당하고 그 산에서 죽을 뻔도 하고 정말 죽었다가 관뚜껑 열고 살아난 느낌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런 백전노장의 삶이 되거든요. 제가 보기에 60, 70, 80 어르신이 되면. 그러면서 나는 그 동심을 그때 거기에서 두고 왔나? 아니면 너무 어린 나이에 어른 역할을 해야 됐기 때문에 어린이로 있을 수 없었나? 라고 우리의 과거를 여행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는 어느 날은 너무 일찍 어른이 된 게 아니라 어른 역할. 너무 중요해서 소개합니다. 어른이 아니고 뭐라고요? 어른의 역할. 정서적 역할. 심리적 역할. 경제적 역할. 내가 너무 그걸 해버리지 않았나? 그래서 나이가 지나 보니 나는 이제 어른의 나이가 됐고 할머니가 됐고 할아버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난 문득문득 너무 억울하고 아니면은 내가 애가 애를 키웠네. 아니면 나는 나의 이름은 잊어버리고 그냥 내 역할만 60년, 70년을 하다가 이 시간이 되어버렸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른들이 사회에서 건강하게 자리를 잡아주시면 젊은 세대가 반드시 그 뒤를 귀감 있게 따라갈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 여력을 이제는
좀 자신에게 쏟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나 그렇게 힘들게 살았으니 명품도 입어보고 으리으리한 차도 타보고, 저는 그 개념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 안에 뭐에 대한 반응하는 게 있는지, 누구의 엄마로, 누구의 아빠로, 누구의 할아버지, 할머니로, 내 사회적 역할, 종교적 역할로서가 아닌 그냥 순수 내 이름으로 그 여행을 전 떠나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아유 나 해외여행도 못 해봤어, 나 그냥 진짜 아득바득 살고, 나 진짜 나 이제야 나 돈 좀 해외 가겠어. 그럼 해외 갔다가 오면서 뭐라는 줄 아세요? 아유 한국이 제일 좋아, 한국이 제일 좋아, 아이고 다리 아파 뒤질 뻔했어, 씨냐 내가 다음부터 가면 내가 미친년이다 진짜 정말, 아우 힘들어, 씨 그냥 아우 그냥 노는 것도 젊어서 노는 거지, 그냥 아주 그냥 아프니까 그냥 다 지긋지긋하네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나요, 없나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여행은 해외여행이 아니라, 설령 해외 가지 마시라는 게 아니라, 해외에 가서 뭘 봐야 되냐면 내 살아온 인생, 내 안에 울고 있는 어린아이, 내 안에 억울해하는 내 인생, 그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이 어른들에게 진짜 여행이라는 거죠. 여행사 광고 상품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뭔가 느낌이. 근데 그 여행이 필요하고, 어쩌면 그 여행을 할 시간이 어른들에게는 그리 많이 남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체력 관리와 함께 나의 삶의 여행을 떠나는 게 후대에 좋은 유산을 남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건물을 주고 집을 주고 땅을 주는 게 유산을 남기는 게 아니라, 그거는 잘못하면 불로소득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 그 유산 말고, 아 나도 나이가 먹어서는 엄마의 저 모습대로 나도 도전하고 살아봐야 되겠다. 아 나도 아버지처럼 나도 살아봐야 되겠다. 사실 그게 엄청난 유산을 자녀들에게 주시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가장 남기기 어려운 유산인 것도 맞죠. 그러니 자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근데 그 나를 위해서가 가장 자식을 위해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자신 삶으로의 여행을 떠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럴 수 있죠. 강사님, 저는 제 성장 과정에서 어른스러운 어른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더 어른의 역할을 했어야 했고, 전 용서받아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용납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남편이나 제 자녀에게 용서나 용납에 대해서 인색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뭔가를 실수했을 때 저는 저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름 정의롭고 열심히 인생을 살아왔다고 생각하지만 뭔가 마음이 화하네요. 뭔가 마음이 스산하네요. 이 스산한 느낌으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한다는 게 좋은 걸까요? 좋지 않죠. 아무리 추워도 제주도에 매화가 피어나기 시작하거든요, 지금. 그런 느낌으로 삶이 저는 마감돼야 좋은 것 같거든요. 나이는 들고 육체는 쇠할 수 있지만 뭔가 내 안에, 내면에서, 뭔가 정신과 마음에서 화려하진 않지만 아주 뭔가 그 작지만 뭔가 그 매화꽃이 딱 피어날 때 그 느낌 너무 좋잖아요. 그런 삶,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지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사실은 저는 어른들 앞에서 강연하는 자리인데,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른 세대는, 대한민국의 어른 세대는 대부분 본인이 하고 싶은 삶이나 하고 싶은 일이나 살고 싶은 사람하고 산 사람이 별로
저희 어머니는 50년을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엄마는 누구 때문에 살았다? 너희들 때문에 살았다. 너희들이 아니었으면 너희 애비랑 이혼을 골 몇 번이요? 저희 엄마랑 숫자가 똑같으시네요 또. 엄마는 너희들이 아니었으면 너희 애비하고 이혼을 골 100번 했다. 근데 저는 요즘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50이 되니까 젊지만 젊지 않은 나이인데, 그러면 대한민국의 남자들은 정말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았던 걸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나는 자연인이다가 잘 되는 이유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 살지 못했기 때문에 나 이제 혼자라도 저 깊은 산에서라도 나 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 좀 그렇게 살고 싶어. 근데 여러분 되게 흥미로운 게 뭐냐면, 나는 자연이다에 그 혼자 사는 분들이요, 게으르게 사는 분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이제 나는 자연이다 다시 봐보세요. 도시 사람보다 훨씬 부지런해요. 그리고 엄청 좋은 거를 먹고 건강해지나요? 물어봤거든요. 거기 출연자 하시는 두 분이. 형님은 여기서 막 이런 버섯, 뭐 산삼, 뭐 이런 거 먹고 그래서 이렇게 암 낫고 건강해지신 거예요? 나는 자연이다에 그분들이 대부분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나 이런 거 잘 안 먹어. 그럼 이거 어떻게 하세요? 이거 팔아서 쌀 사. 그리고 두 번째, 나 저기 도시에 있는 가족들한테 좀 줘. 그리고 가끔 이렇게 친구들한테 오면 나 이게 친구들 주는 거야. 그럼 형님은 어떻게 해서 암이 나으신 거예요? 여기까지 오셔서? 나는 송이를 많이 먹어서 좋아진 게 아니야. 송이를 찾아다니다가 운동돼서 좋아진 거야. 여러분, 너무나 철학이 아주 정수 아닙니까? 나는 그 송이를 많이 먹어서 좋아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 송이를 찾아 돌아다니다가 운동을 이산저산 하면서 좋아졌고, 두 번째, 송이는 먹는 맛이 아니야. 어떤 맛이에요? 찾는 맛이. 그리고 마지막이 주는 맛이. 내가 이 힘들게 캔 송이를 저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이거 어떻게, 그게 실존하는 정신의 영혼의 맛이라는 거예요.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비싼 송이를 엄청 비싼 백화점에서 엄청 비싸게 먹을 때 좋다고 생각하지만, 이 사람들은 다른 개념인 거죠. 아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삶을 이걸 찾아다니면서 운동하면서 암이 나았고, 두 번째, 나는 이것을 사람들한테 줘서 그들이 이것을 먹고 좋아하는 그것을 보고 난 좋아졌고, 세 번째, 이걸 발견할 때의 기쁨이 더 크다. 그러니 나 이런 거 많이 안 먹어. 그리고 엄청 부지런하잖아요. 그런 삶이 되어버린 거죠. 그럼 오늘의 결론은 이거예요. 자, 어른들, 우리 모두 자연으로 들어갑시다. 다 가족 버리고 자연 어디 들어갑시다. 이 얘기인가요? 그렇지 않죠. 자연의 정의가 무엇인가 합니다. 자연의 정의는 제가 요즘 생각하는 건 산과 들이 자연이 아닙니다. 지금 강연을 제가 아까 시작했잖아요. 지금 아마 한 40분에서 50분을 말했을 거예요. 그쵸? 시간이 빨리 갔나요? 천천히 갔나요? 빨리 갔어요? 시간이 빨리 갔다는 건 사람들이 집중을 한다는 뜻이래요. 사람은 집중하면 시간이 빨리 간대요. 시간이 빨리 가는 현상을 뇌는 재밌다고 느낀대요. 그리고 그 순간 스트레스를 담당하는 뇌의 부분을 지워버린답니다. 그러면 자연은 뭐냐? 산과 들과 바다가 아니고요. 내가 가면은 시간이 빨리 가는 장소. 내가 만나면 시간이 빨리 가는 사람. 내가 하면은 시간이 빨리 가는 일.
그게 그 사람의 자연이죠. 그게 그 사람의 사랑입니다. 근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아버지 세대에는, 제 어머니 세대에는 자기의 자연과 자기의 사랑을 찾아서 살 수 없는 사회적 세상이었던 거죠. 전쟁 나고 돈이 없고 보릿고개가 있고 다 굶고 힘드니 여기서 누가 이런 걸 생각합니까? 그때의 최고는 뭐예요? 안정이거든요. 안정. 그래서 그때는 인사를 뭐라고 하셨어요? 어른들은 아실 거예요. 이렇게 만나면 이렇게 식사하셨어요? 뭐라고 한다고요? 진지 잡수셨어요? 어느 날 저희 아버지가 제가 40이 넘었을 때 귀가 안 들리시는데 전화 통화를 하게 됐는데 아버지가 딱 3마디를 했는데 첫 마디가 뭐였냐면 밥 먹고 차 조심하고, 세 번째가 사랑한다가 아니라 전화세 나온다 얼른 끊자였어요. 이거 어른들 아시죠? 옛날에 꼭 전화하면 마지막에 야 전화세 나와 얼른 끊어. 그러면 이게 그 시대를 대변하는 거예요. 밥 먹으라는 뭐예요? 밥 먹으라는, 우리가 보통 인사가 안녕하세요잖아요. 안녕은 뭐냐면 평안하시죠? 별일이 없으시죠? 이 말이잖아요. 근데 저희 아버지 세대의 안녕은 뭐였냐면, 일상은 뭐였냐면 밥을 제때 먹는 거. 왜요? 그게 힘들었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중요하게. 그게 사랑한다는 얘기거든요. 내가 당신에게 애정이 있다는 말이거든요. 되게 일상적인 말인데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상에서 계속 썼던 코드를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밥 먹어라 이거는 뭐냐면 내가 너한테 애정이 있어. 아버지는 널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야. 아버지 세대는 사랑이란 단어를 잘 쓰지 않았어. 사랑이 없었던 세대가 아니야. 오히려 애정이 더 많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사랑이라는 단어를 안 쓰는 거죠. 그 사회 때는 그 단어가 잘 안 쓰는 단어였기 때문에. 그러니 밥 먹어라. 차 조심해라.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어른들의 세대는 뭘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밥을 제때 먹을 수 있나? 그러려면 그 일을 해야지. 밥을 제때 먹게 하는 일. 그 안정감 있는 일.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안정감이 생겼는데 인간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걸 발견한 거죠. 인간에게는 떡과 사랑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자기의 이름이 무엇인지. 자기의 이름이라는 건 자기 소망이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소망을 담아서 보통 한자, 두자로 이름을 짓는 거잖아요. 김창호, 창성해라, 잘 되라, 크게 되라, 구수로, 구슬처럼. 저희 누나 김미자, 그냥 장명소에서 5,000원 주고 지었답니다. 엄마가 그냥 딸들은 그냥 저 5,000원 주고 지어. 그리고 그냥 아들 이름만 뜻을 담아서 지었던 참 공정하지 않은 그런 세대를 또 어머니 세대들이 참 마음 아프게 사셨네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이름은 다시 우리가 지어야죠. 우리의 이름을 짓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나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내가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이 사랑을 찾는 것은 단순한 사랑 타령이 아닙니다. 인간이 그 사랑을 할 때 면역력이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안티에이징을 하는 게 아니라 웰 에이징을 해 나가시는 거죠. 그러니 이제는 남편과 자식에게 너무 많이 간 사랑을 조금 접으셔서 그 지분을 누구한테 주시는 겁니까? 나에게 주는 거. 보통의 남성들은 수십 년 일을 회사에 그 지분을 너무 많이 줬을 거예요. 오로지 일. 가족도 없어요. 와이프도 없어요. 애도 없어요. 심지어는 누구도 없어요? 나도 없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가족을 위해서.
이게 무슨 말장난입니까? 가족도 없어. 나도 없어. 누구를 위해서요? 이 가족은 뭡니까 이게 지금? 그러고 보니 나는 가족을 위해서 30년, 40년을 내 소망이 뭔지도 모르고 내 삶의 여행이 뭔지도 모르고 나는 노예처럼 살아왔는데 가족들이 나한테 고마워하지를 않는 거예요. 오히려 원망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희 클 때 뭐 하셨어요? 저는 아버지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아버지 저희 한번 놀아주신 적도 없잖아요. 그러면 이 아버지는 너무 억울한 거죠. 야, 내가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살았니? 난 나도 없었다. 누구를 위해서요? 가족을 위해서. 근데 어떻게 니들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니? 이 풍진 세상을 만나서 답골공원 가야겠다. 왜요? 거기에 있는 분들은 내 마음을 알아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원이 아니에요. 나의 마음을 알아준 그 사람들이 있는 곳이 내 공원인 거죠. 근데 사실 제가 아들 입장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엄마 아버지가 본인이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본인이 해야 했기 때문에 아주 오래 하셨기 때문에 사실 그 혜택을 저 같은 이제 50이 된 사람들, 40대, 30대, 20대, 그리고 손자가 되는 아이들이 유산으로 받은 것 같다는 거죠. 자기의 꿈을 생각하고, 자기의 안에 어떤 사랑이 있는지를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 세상이 어렵다 해도 저는 한국인은 저력이 있고, 유전적으로도 뛰어난 민족이고, 자기의 사랑을 찾아서 글로벌한 성과를 내면서 전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래서 저는 다음 세대보다는 어머니 아버지 세대가 조금이라도 더 건강하게 본인의 삶을 잘 케어하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모습들이 자신들을 보기에 너무 좋다. 그러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어른 세대 덕에 대한민국의 젊은 세대가 덕을 입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 계신 어른분들과 방송을 보시는 어른분들이 계시면 꼭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즐기려면 배우고 익혀라. 한국말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소통을 다 잘하는 게 아니죠. 너무 기본적인 것이어서 우리가 신경 쓰지 못했던 말하기. 이것은 삶의 방식을 보여주는 것이고 관계 맺는 방식을 보여주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낳는 아주 중요한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은 행위인데요. 우리의 부모나 때로는 우리의 선배로부터 배우지 못했다면 그리고 제도권 교육에서 배우지 못했다면 얼마든지 배우고 익혀서 즐길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의 김창옥의 강연이 레스토랑에서 김창옥 셰프가 만든 요리를 여러분에게 대접하는 것이었다고 하면 지금 이 클래스는 제가 어떻게 요리를 하는지 어디에서 식재료를 가져오는 건지 어떤 마음으로 요리에 임하는지를 여러분에게 상세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창옥의 소통 스피치 클래스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세바시랜드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